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 천장 전체 풀이 영상입니다. 눈으로만 학습하지 마시고 이번 도면은 꼭 실습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쉬운 도면은 쉽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꼭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 도면 보겠습니다. 도면이 뭐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고요. 순서는 상관없고요. 하단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하단부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단 영역에 사용된 이미지는 이미지 2번, 6번, 3번, 4번이네요. 먼저 2번, 4번, 6번 작업을 합니다. 이미지 2번은 나뭇결 추출이고요. 색상 변경이 필요하네요. 도면과 다르게 세로 방향이죠. 필요한 나뭇결 무늬 잘 보시고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이거는 가로로 변경해야 하고요. 이미지 6번은 벽만 활용합니다. 벽만 잡아서 가져가고요. 이미지 4번은 벽을 제외한 소파와 바닥 부분 오브젝트 셀렉션 툴 사용을 해서 잡아볼게요. 제대로 안 됐죠? 이런 거 Shift 눌러서 좀 추가해 주시고 다시 다각형 올가미 툴 사용을 해서 좀 정리를 합니다. Shift 눌러서 바닥 부분은 전체가 이렇게 선택되도록 잡아주고 윗부분은 좀 다시 정리할게요. 바닥 부분도 조심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잘 봐주셔야 돼요. Alt키 눌러서 빼겠습니다. 여기까지 빼야 되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꺾여 있죠. Shift 눌러서 그나마 다각형 올가미 툴은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딱딱 따주시면 펜툴 사용한 것처럼 비슷하게 좀 깔끔하게 눕기가 따지긴 해요. 자, 여기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안 나올 거예요. 올가미 툴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 각을 맞춰서 잡아주시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만 가져갑니다. 이미지 4번이고 이미지 6번 이미지 2번 이미지 4부터 작업을 할 거고요. 컨트롤 T 다음 이미지 6번 이미지 6번을 사용해서 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우선 크기를 조절을 하고요. 자, 이렇게 다 들어올 만큼 작게 크기 조절을 하고 이미지 6번을 사용해서 벽을 왼쪽 벽, 오른쪽 벽을 만들었어요. 하나 복제해 주시고요. 컨트롤 J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왼쪽 벽이 되겠죠. 왼쪽 벽.
나머지는 오른쪽 벽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벽. 변형하기 전에 중단 부분에 중앙 쪽에 보시면 여기도 벽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감이죠. 똑같은 이미지 6번 사용하고요. 다만 색상이 다릅니다. 지시사항 보시면 지시사항 똑같고 색상 변경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진 않아요. 색상, 벽의 색상, 밝은 쪽, 어두운 쪽 보시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복제를 2개 다 잡아서 레이어 2개 다 잡아서 컨트롤 J 해주십니다. 카피 생겼죠? 카피가 붙은 거는 중단 부분에 만들어 줄 거고 아래쪽 2개를 사용해서 하단 부분 만들게요. 벽을 그리드 보시면서 여기까지 올려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쯤까지. 변형을 우선 왼쪽 벽부터 할게요. 왼쪽 벽. 왼쪽 벽만 눈 켜고 컨트롤 T. 밝은 쪽이 반대로 가 있어요. 좌우 반전. 플립 호리젠탈. 그리드 보면서 여기까지는 올릴 거예요. 상단. 자, 여기까지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왼쪽 벽이 소파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이미지 4보다. 오른쪽도 아래로 내려주고 우선 컨트롤 T 사용해서 변형을 해줄 건데 변형하는 거는 이제 조절점을 이동을 시켜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닥 투시에 맞추어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모서리가 요쯤에 있습니다. 소파 팔걸이 요쯤에 모서리가 오게 오른쪽의 조절점을 변경해 볼게요. 컨트롤 T 한 다음에 조절점 뜨죠. 이렇게 흰색 조절점. 이 상태에서요. 오른쪽 아래 컨트롤 키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삼각형, 흰색 삼각형으로 바뀝니다. 이때 잡아서 이동. 여기까지 이동. 오른쪽 위의 조절점도 컨트롤 키 잡아서 이번에는 시프트 키 누른 상태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직선 방향으로. 자, 이렇게 엔터. 시험에 사용된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줄이 세로 줄이 짝짝 좀 가 있죠. 요거 잘 보시고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조절하실 때. 자, 이렇게 왼쪽 벽을 만들었으면 이제 오른쪽 벽 눈 켜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까지 딱 배치를 해두고 이것도 좌우 반전이네요. 그죠? 이것도 좌우 반전. 이 상태에서 조절점, 왼쪽 조절점을 사용을 해서 컨트롤 키 딱 눌러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 위에는 이동하실 때 찌그러지지 않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시프트 눌러서 자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다시 아래쪽은 이게 대각선으로 위로 확 올려야 되니까 그냥 컨트롤 키 눌러서 이동합니다. 여기도 조금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얼추 괜찮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벽을 바닥 투시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색상 변경을 좀 해보자면 여긴 완전히 좀 회색 톤이잖아요. 약간 블루가 섞인 듯이 변경을 좀 해보자면 이거 2개를 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줄게요. 컨트롤 U 사용하겠습니다. 약간의 블루가 있는 이렇게 회색이랑 블루랑 또 다르죠? 휴 세츄레이션을 복제는 Alt입니다. Alt로 오른쪽 벽에도 복제 됐죠? 미세하지만 색상 조절을 이렇게 또 해봤고요.
14까지 해도 되기는 하겠네요. 자,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뭇결 크기 조절하고 컨트롤 T 크기 조절하고 회전할 때 Shift 키 눌러서 회전. 자, 이렇게 회전할게요. 배치합니다. 그리드 잘 보면서 단순히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렉탱글 툴을 사용을 해서 쉐이프 툴에서 사각형을 그리드 보시면서 나뭇결이 들어가야 할 틀을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만큼. 이 안에다가 나뭇결 이미지를 넣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만들었어요. 패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실행 취소 해버리면 되고, 실행 취소해서 쉐입으로 바꿔준 다음에 필 색상은 상관없죠. 색상은 상관없어요. 컬러는. 이 영역 안에다가 이미지 2번을 넣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를 잘 잡아주셔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렉탱글 1 레이어가 생성이 됐고 여기에 이미지 2를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미지 2번의 크기 조절 컨트롤 T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좌우 반전 할게요. 이거는 이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 보시면서 여러분 작업하시면 되고요. 크기 조절을 해서 그리드에 맞게 배치를 한 다음에 지시사항 보시면 채도와 레벨 조절이죠. 자, 회색 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채도를 빼는 거죠. 컨트롤 U 합니다. 이것도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게요. 수정을 또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U. 세츄레이션 그냥 빼주고요. 빼주고 라이트니스 값 여기 레벨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 U 하신 다음에 여기 라이트니스 값 조절하셔도 되거든요. 이미지가 좀 어둡다 그러면 내려주시고 이미지가 밝아야 된다면 오른쪽으로 올려주시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레벨 조절은 컨트롤 L입니다. 컨트롤 L을 사용을 해서 이제 밝기, 명암 조절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왼쪽 검정색 삼각 버튼은 이제 어두운 쪽, 흰색 삼각 버튼은 이제 밝은 톤, 중앙 부분은 이제 중간 톤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레벨을 맞춰주시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할게요. 됐습니다. 이미지 2번까지 했고요. 다음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작업 해볼게요. 이미지 3번 작업합니다. 이미지 3번 저는 대체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 이미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만 선택 영역으로 잡아서 가져옵니다. 이미지 3번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거거든요. 도면과 비슷하게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 듯이 그러니까 왼쪽은 작고 오른쪽 발이 좀 앞으로 튀어나왔죠. 원근감이 느껴지게. 이미지를 그대로 크기 조절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변형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우선 하고요. 이 상태에서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데 변형하기 전에 좀 보겠습니다. 그림자, 사람 전체에 그림자가 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림자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바닥 부분에도 그림자가 있죠. 지시사항에는 바닥 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반사 효과. 이 두 개를 해주셔야 돼요. 미리 컨트롤 J로 복제를 좀 하겠습니다. 이미지 3. 바닥 반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3 바닥 잠깐 숨겨두고 이미지 3을 사용해서 작업을 먼저 해요. 컨트롤 T 조절점 이동을 해서 오른쪽 발이 좀 더 앞으로 나와 있게 보이게 조절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조절을 하고요. 크기 변경은 다시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변경해 주시고 그림자 넣어 볼게요. 이미지 3 레이어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 체크,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그림자 빼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배치만, 그림자 배치만 하고 오케이 설정하고 바닥 반사를 만들게요. 복제해둔 이미지 3 바닥 레이어 눈 켜고요. 컨트롤 T 합니다. 이거죠. 바닥에 반사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 반전 해주셔야 되고요. 버티컬, 플립 버티컬 반사해서 이 아래쪽으로 가져와야 되죠. 잘 보시고 여기도 변형이 되어 있거든요. 잘 보시고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바로 쫙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거 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조절점을 사용을 해서 맞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어디까지 오는지 잘 보시고 크기 바꿔주시고 됐습니다. 이미지는 다르지만 방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퍼시티 조절할게요. 50 약하고 다시 30까지 확 연하게 괜찮네요. 마스크 추가해서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 검정색으로 완전히 가려진 영역까지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야겠어요. 발목까지만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런 거 잘 보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다시 흰색으로 해서 오른쪽은 많이 보이니까 좀 살려주고 여기는 약하게 많이 숨겨주고 이렇게 바닥 반사 이미지까지 작업을 합니다. 됐어요. 다음 중단 영역으로 가서 여기도 벽 작업 있죠? 복제한 오른쪽 벽 레이어 2개 위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이미지 7번을 활용해서 패턴으로 만들어요. 이미지 7 가져와서 먼저 바닥 작업부터 할게요. 계속해서 이미지 7번 패턴 작업입니다. 이미지 7번 따로 열어서 이미지 열어서 이 상태에서 패턴 작업할 겁니다.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크기를 확인을 먼저 해요. 저는 500 이하로 제법 작은 사이즈로 이미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이미지 크기 확인해 주시고 이미지가 너무 클 경우에는 사이즈를 좀 줄여 주시는 게 좋아요. 패턴 등록하실 때 그 사이즈 너무 크면 또 조절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패턴 사이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시사항 보면 패턴에 입체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 섀도우, 오른쪽 상단 하이라이트. 만약 이미지에 입체감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 지금 작업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입체감을 넣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 자물쇠 걸려 있죠? 자물쇠 한번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고 레이어 더블 클릭, 입체감은 베블 앤 엠보스 체크, 리셋 한번 하고 효과 적용해 볼게요. 여기는 하단에만 아래쪽에만 섀도우가 들어가 있어요. 앵글, 유즈 글로벌 라이 체크 해제해 주고 조절을 해 봅니다. 왼쪽에도 섀도우 들어가죠. 다음 크기.
입체감의 크기, 뎁스와 사이즈 조금씩 조절하셔야 돼요. 색이 연하죠?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의 오퍼시티 조절. 하이라이트도 조금. 앵글 60 이렇게 해볼게요. 65로 다. 소프트 값 조금 넣어볼까요? 10 정도? 너무 부드럽죠? 이것도 수치를 조금씩 변경을 해야 해서 3으로 하고 사이즈 15 뎁스 100 이런 식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오케이. 패턴으로 등록할게요. 에디트, 디파인 패턴 클릭. 그대로 오케이. 수정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요거는 끄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내려두고요. 완벽하다 싶으시면 그냥 꺼도 되죠. 도면 보겠습니다. 바닥으로 이렇게 누웠어요. 완전 변형 작업이 필요하죠. 패턴을 깔아주고 변형해주고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요. 앞에서 이미지 2번 작업했듯이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또 써줄 겁니다. 펜툴 사용을 해서 바닥 패턴이 들어갈 모양 있죠. 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펜툴로 쉐입으로 두시고 필 컬러 넣어주시고 스트로크는 없음. 모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기 꼭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꼭지점을 만들어 주실 때 이 위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벽을 만들 거잖아요. 색상 조절을 해서. 근데 벽의 모서리의 위치를 보시면 아래쪽이랑 제법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위치를 잘못 정하시면 벽에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따로따로 놀게 되니까 이런 포인트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두고 뭐 수정 가능하니까요. 쉐입 1 이렇게 두고 패턴을 넣을 레이어를 추가를 할게요. 조정 레이어, 패턴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클릭하고 등록한 패턴 선택. 패턴 모양은 제법 괜찮네요. 크기 너무 크죠?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형할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니까 더 작게 35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 줄게요. 오케이. 클리핑 마스크 한 다음에 변형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됐죠? 이 모양은 아니죠. 잘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막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많이 눕히다시피 변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리드 여기가 좀 안 맞거든요. 여기 조절을 좀 하자면 이미지 2 있죠. 이미지 2. 이미지 2 레이어를 바닥 패턴보다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려서 렉탱글 1 레이어의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너무 좀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자, 요 정도로. 여기는 또 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좋습니다. 그 다음 바닥 패턴 레이어. 바닥 패턴 레이어는 레스터라이즈 시킵니다. 변형하기 위해서 레서라이즈 시켜주고 컨트롤 T 한 다음에 변형할게요. 크기가 도면 사이즈만 하죠. 조절점 왼쪽 오른쪽 아래쪽 포인트 다 잡아서 이동시킬 거예요. 조절점 컨트롤 키 눌러서 완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여기도 잡아서 이동시켜주고, 자, 모양이 잘 나오는지 보죠. 더 많이 내려야겠네요. 자, 완전히 바닥에 깔린 것 같이 모양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엔터 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T 해서 좀 크게 해줄게요. 됐습니다. 여기서도 또 조절이 필요하면 살짝 조절해주고, 이 정도 괜찮죠? 됐습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 완성했고, 이제 벽 앞에서 만들어둔 레이어 있죠? 선택해서 위로 올려볼게요. 눈 켜고, 이거는 바닥 패턴 아래로 가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바닥 아래로.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 벽 카피 레이어부터 작업할게요. 컨트롤 T. 좌우 반전 필요 없겠죠? 그대로 크기만 조절하겠습니다. 조금만 작게 전체 크기 바꿔준 다음에 조절점으로 확 이동. 이 아래쪽이랑 위치를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와 이어지게. 자, 요 정도. 엔터. 오른쪽도 합니다. 컨트롤 T. 됐죠? 이제 색상 변경입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고 컨트롤 U. 레드 계열. 약간 요 느낌이거든요. 채도를 좀 올려볼게요. 약간 요 느낌이죠? 이렇게 색상 넣어주고 오른쪽에도 색상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이랑 벽 작업까지 했어요. 이미지 1번 작업합니다. 이미지 1번 배경 제거해야 하고요. 배경 제거할 때, 눕기 딸 때 펜 툴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펜 툴 사용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펜 툴 사용해서 옵션 바 패스로 두시고 눕기 따기를 하세요. 활성화된 패스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을 따라서, 외곽을 따라서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빠지는 영역들이 있죠. 빠지는 영역은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 모두 다 펜 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외곽만 가져가서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딜리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설명드릴 건데, 처음에 패스로 만들어 주시고, 패스로 만드실 때 처음에는 컴바인 쉐입의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컴바인 쉐입의 선택을 하고 패스를 이제 처음 만드실 거예요. 처음 설정은 아마 이게 컴바인 쉐입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빠지는 영역을 만들어 줄 때는 익스클루드 오버래핑을 선택을 해주세요.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아이콘 모양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거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도넛 모양. 도넛 모양 만들 때 우선 큰 원을 하나 만들고요. 그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동그란 거 빠지는 부분은 작은 원을 하나 만들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exclude overlapping입니다. 그러니까 교차되는 영역을 빼주는 거예요. 반대로 intersect shape area 이 부분 보시면 아이콘 보세요. 반대죠. exclude랑 반대잖아요. 교차되는 영역을 살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 하나씩 해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좀 복잡하고 어려우면 오늘은 exclude overlapping을 배웠다 생각하시면 되죠. 교차되는 영역을 뺀다. 도넛 모양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패스를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도넛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를 빼주는 거예요.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 빼볼게요. 자, 패스 이렇게 만들어요. 꺾어주고 이어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에서 빠지는 겁니다. 패스 패널 보시면 아이콘 모양을 보고 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요. 아이콘 크게 하는 건 없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빼볼까요? 여기 한번 빼볼게요. 패스 만들고 뭐가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이거 exclude overlapping 이 두 개만 빼볼게요. 두 개만 빼보고 나머지는 올가미 툴 작업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선택 영역으로 바뀌죠. 선택 영역 보면 이 부분 빠진 거 확실히 구분이 가죠. 이동 툴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끌게요. 자, 이렇게 가져와서 크기 조절하고요. 손이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올가미 툴로 나머지 작업합니다. 선택 영역으로 잡아서 바로 딜리트 합니다. 지워졌죠? 다음 이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해서 선택 영역 만드실 때도 옵션 바에 이거 옵션이 있습니다. 아이콘. 패스에서 본 거랑 비슷한 아이콘 모양이 있죠? 이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딜리트로 날리고 하나씩 이렇게 딜리트로 날려가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닥에 그림자 처리해 볼게요. 그림자 모양 보시면 약간의 규칙성이 없죠? 이럴 때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 모양을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림자 작업할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에 그림자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림자를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브러쉬도 하드라운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을 블러 처리를 할 겁니다.
블러로 확 퍼지는 것까지 감안을 해주시고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브러쉬 크기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블러 처리가 되면 확 퍼지겠죠. 그런 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색을 채워주는 거죠. 레이어 배치를 그림자를 이미지 아래로 내릴게요. 한결 낫죠? 여기도 그림자 들어가야 되고요. 발 밑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의자 아래에 지금 이거 보고 저래도 되나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작업하고 보면은 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우개 툴 사용을 해서 좀 필요 없거나 좀 이상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워주시고 지우개, 브러쉬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만들어요.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블러 처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바꿔주고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블러값 많이 주진 말고요. 이 정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퍼시티 줄여주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림자를 한 번 더 컨트롤 J 복제합니다. 카피를 그림자 아래로 내려줄게요. 자, 이거는 더 퍼지게, 더 연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처음에는 중심 부분을 만들었다면 이 그림자 카피는 더 확 퍼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가우시안 블러를 더 세게 올리는 겁니다. 퍼지게 올려주고 이제 오퍼시티를 더 내려줄 거예요. 그다음에 그림자도 수정을.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연하네요. 다르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 처리했고요. 이미지 1 완성. 다음 상단 부분으로 갈게요. 상단 부분에는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양 나와 있고요. 색상이 두 가지예요. 화이트는 이 모양의 색상 같고요. 배경 색상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패턴은 일러스트 작업하고요. 배경 깔아주는 거는 포토샵에서 할게요. 그러니까 일러스트에서 만든 패턴을 포토샵으로 와서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거죠. 렉탱글 툴 사용을 해서 사각형 만들고요. 옵션 바에서 색상 지정합니다. 자, 여기 70, 60, 45 70, 60, 45 색상 지정해서 사각형 하나 만들어요. 자, 이 정도 만들고 여기에 만들어진 패턴을 클리핑 마스크 하는 거죠. 일러스트 작업하겠습니다. 라인 툴 사용을 해서 라인 만들고요. 직접 펜 툴로 이 모양 그냥 그리셔도 되고요. 지그재그 이펙트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스트록 설정합니다. 2, 3 이렇게 해주고 이펙트 지그재그 사이즈 올려서 뾰족하게 15, 14
그 다음 위쪽에 산이 3개고요. 아래쪽 골짜기가 4개입니다. 세그먼트 위에 3개, 밑에 4개 만들었죠.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합니다. 자, 패스 보시면 아직 우리가 만들어준 라인 1개예요. 가로 방향으로 라인 하나, 한 줄. 자, 이렇게 수평으로 라인 보이죠? 지그재그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오브젝트 익스펜드. 익스펜드 한번 하니까 속성이 어떻게 됐나요? 스트로크로 이펙트 준 그 모양 그대로 패스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익스펜드를 한 번 더 한다? 오브젝트 익스펜드 한 번 더 한다? 그럼 옵션 창 하나 뜨죠? 필에 체크를 해버리면 스트로크에서 필로 바뀝니다. 보세요. 오케이. 자, 보세요. 스트로크 속성에서 필로 바뀌었죠. 중앙에 있던 그 라인 하나가 중앙에 있던 라인 스트로크이 자, 이렇게 아예 이 모양을 다 따버리는 거예요. 패스로. 그죠? 이해하셨나요? 패스를 한 번 해주느냐, 2번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한 번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 상태. 이렇게 해주고 모양을 다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쪽 끊어주고 여기가 중앙쯤이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끊고 그대로 비슷한 위치에 끊어주고 뭐 눈대중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펜 툴로 양옆에 선 하나 이어주면 되죠. 자, 여기 이렇게 이어줍니다. 근데 끝이 동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스트로크에서 캡을 2번째 걸로 해주는 거. 여기도 왼쪽에도 이어주고 적당히 비슷하게. 어차피 수정 또 해야 되니까요. 요 길이가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줄이고요. 산 3개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낮게 내려줍니다. 조금 더. 얘를 또 올려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골짜기 맨 양옆 2개, 맨 끝에 2개 쑥 올려주죠.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좀 수정할게요. Shift 눌러서 왼쪽으로 이거 Shift 눌러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크게 가주면 되죠. 됐습니다. 도면 위에 살짝 올려볼게요. 올려서 뭐 크기 수정 한번 볼게요. 최대한 비슷하게. 크기 줄이니까 스트로크 3이 꽤 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정하셔야 되고 확 줄여서 이 정도 크기면 딱 좋겠네요. 그죠? 이 정도. 그럼 이 모양을 확장을 시켜버리고요. 다시 확장시켜서 이제 필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로 패턴 등록하죠. 스와치 패널 열고 바로 등록합니다. 이제 패턴을 만들게요. 크기는 최대한 비슷하게 이 정도로 작업을 해보고 자, 여기에 등록한 패턴 클릭합니다. 필로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 빽빽하죠? 수정 좀 해야 됩니다. 패턴을. 스와치 패널에서 등록한 패턴 더블 클릭하고 크기를 작게 줄여볼게요. 이미 확장한 상태라서 크기를 줄여도 이 두께가 변하진 않죠. 그래서 확장을 했어요. Shift 눌러서 정비율로 줄여주고 간격 잘 보시고요. 그리고 패턴 배열 보세요. 배열이 지그재그입니다. 타일 타입을 브릭 바이 로우로 해주시면 제법 비슷하죠.
간격 다시 보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캔버스 대지 더블 클릭해서 나오고 스케일 값 수정해야겠어요. 오브젝트 선택해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합니다. 해제하고 패턴의 크기만 160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170 160이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 볼게요.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 넣고요. 검정색으로 가져왔어요. 크게 해볼게요. 모양을. 크게 해서 배치를 좀 해봅니다. 너무 큰가? 이 정도로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하고요. 클리핑 마스크 합니다. 다음 오브젝트 색상 레이어 더블 클릭 컬러 오버레이 화이트 지정하고요. 지시사항에 오퍼시티 7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70으로 했는데 좀 달라요. 그러면 마음대로 한 50? 50이나 뭐 40 정도로 할게요. 너무 밝으니까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상단 부분의 배경 패턴 완성했고요. 다음 이제 일러스트 작업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러스트 작업 하나씩 해보죠. 가 지시사항 1번 오브젝트입니다. 겹치는 오브젝트가 많아서 좀 어려 보이긴 한데 이거 만드실 때 테두리 그림자 이 두 개만 잘 처리해 주시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테두리고요.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W 흰색으로 설정하셔야 되고 잘 보시면 테두리랑 똑같은 모양으로 그 아래에 테두리 그림자가 있습니다. 테두리의 기본이 되는 집 모양을 먼저 만들어요. 집 모양 잘 보시면 뭐 삼각형, 사각형이에요. 자,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지붕 삼각형 폴리건 툴 드래그 방향키 필 컬러 지붕 삼각형과 몸통의 사각형은 이렇게 살짝 겹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맨 뒤로 보내고 자, 굴뚝도 맨 뒤로 보내고 자, 이렇게 모양만 잡아준 다음에 지붕에 줄무늬 만들 거예요. 세로 줄무늬, 가로 줄무늬, 세로 줄무늬는 7개, 가로 줄무늬는 4개. 라인 툴 사용을 해서 라인 하나 만들고 스트로크 컬러 아래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죠. 굵어집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프로파일 여기 삼각형처럼 보이는 이거 선택합니다. 그리고 굵기 조절 반대가 됐으면 좋겠죠. 좌우 반전 버튼 클릭
다시 굵기. 괜찮죠? 블렌드 툴을 사용할 거거든요. 블렌드 툴 사용하려면 왼쪽 오른쪽 하나 있어야 되죠. 리플렉트 툴, 지붕 삼각형의 꼭지점 부근에서 Alt 클릭, 버티컬 카피. 됐죠? 둘 다 선택, 블렌드 툴 더블 클릭, 스페시픽 스텝으로 해주시고 요 사이는 5개. 오케이.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됐습니다.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확장, 오브젝트, 블렌드, 익스펜드. 각각 라인에 이렇게 스트로크가 활성화됐죠. 한 번 더. 오브젝트, 익스펜드. 이제는 스트로크가 필 속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로줄. 가로줄은 4줄이라서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도 블렌드 툴 사용해보죠. 여기는 굵기만 조절합니다. 1.7. 위치 잡고 블렌드 툴. 이 입력 오케이. 위에서 한 번, 아래서 한 번. 됐습니다. 이것도 확장. 이제 삼각형 바깥쪽으로 삐죽삐죽 나온 부분 정리할 거예요. 삼각형 하나, 가로줄 시프트, 세로줄 시프트. 자, 이렇게 3개 다 선택합니다. 쉐이프 빌더 툴 사용해서 Alt키를 누르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죠. 제거합니다. 주르륵 드래그, 주르륵 드래그. 완성입니다. 가로줄, 세로줄은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테두리를 만들 건데요. 테두리 만들기 위해서 그리드 위에 올려가지고 모양이나 이런 크기 좀 정확히 좀 잡아볼 거예요. 이거 보면서 오른쪽 도면 보면서 자, 크기를 좀 줄이고 이쯤에 들어가야 되죠. 여전히 큽니다. 흰색 스트로크 생각하고 배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로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스트로크는 사각형 2개, 지붕 3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F 복제를 하나 합니다. 자, 이렇게 복제된 오브젝트는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그 다음 스트로크로 스위치. 스트로크 검정색으로 우선 넣겠습니다. 굵기 지정. 굵기는 6, 7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도면과 모양이 딴판으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놓친 부분은 스트로크의 얼라인 스트로크예요. 패스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스트로크 지정을 해주시면 비슷하게 변경됩니다. 그죠? 다시 굵기 변경 해보고요.
확장시키고 다시 크기 조절 한번 할게요. 익스팬드. 크기 조절은 한 번에 다 잡아서. 이 정도로 하죠. 스트로크 아래쪽은 날려야 되죠?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빼기를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빼기. 자,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양쪽의 라인도 같이 만들어서 정리할 거예요. 사각형 여기랑 비슷한 폭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트로크를 처음에 6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런데 크기 변경을 하는 바람에 조금 수치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변경하지 않으신 분들은 라인 6으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길게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하나 더 필요하죠. 복제해서 Shift 여기도 길게 뽑아줍니다. 합쳐버리고 합치면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양쪽 모양 다르죠? 요거 수정 더 해야 합니다. 직접 선택 툴 사용을 해서 끝부분 잡아서 이렇게 살짝 넣어줍니다. 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테두리 그림자 만들어요. 테두리 그림자는 테두리를 복제 필 컬러 K30 배치합니다. 검정색 테두리를 위로 자, 위치 볼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여기도 괜찮죠?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두기에는 아래쪽 부분의 색상은 K30이 맞는 것 같은데 바깥쪽은 괜찮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보시면 색상이 다르죠?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테두리 그림자 선택하고 프로퍼티 패널에서 오퍼시티를 멀티플라이로 설정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자, 이 부분 너무 살짝 보이니까 위로 조금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한 번 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살짝 테두리 그림자가 보여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바깥쪽 부분의 테두리와 테두리 그림자는 완성됐고요. 이제 안쪽 부분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붕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시사항 보시면 사각형 하나 만들고 이 사각형 색상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그림자 다시 맨 위로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죠.
문과 창문 좀 빨리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오브젝트 1번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한 번에 가져가서 배치만 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1번은 완성이에요. 다음으로 이 부분의 텍스트 작업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오브젝트 4번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여기는 굴림, 여기는 고딕으로 해서 수정 좀 하시면 되고, 쿵쾅쿵쾅도 똑같은 폰트가 없으면 대체해서 손글씨 나가는 느낌의 폰트 사용하시면 되고, 소곤소곤을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소곤소곤은 이펙트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폰트를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소곤소곤을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T 우선 나눔 폰트 중에 나눔 스퀘어 바른 고딕 볼드로 설정을 하고요. 글자 깨고 그룹 풀고 소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 부분은 똑같지 않으면 감점이 있겠죠. 감점을 받더라도 아예 엉뚱한 모양새로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완성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곤소곤을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릴리즈 시켜서 자음 날리고, 여기 시옷 만드는 거는 다들 잘 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비슷하게 글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까지 글자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의 러픈이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 이펙트는 좀 거칠게 이펙트를 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 설정을 하셔서 값을 좀 조정을 합니다. 방향키 눌러주시면 좀 쉽게 수정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만 설정을 했는데도 효과가 제법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오케이 하고 확장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제법 괜찮죠?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번이랑 4번 작업하셔서 복사해서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남은 작업 같이 해보겠습니다. Cause baby, love